부동산 전문 기자 이현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요. 정부가 지난 11월 3일에 예고했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규제 대책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일단은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 규제 대책의 핵심은 청약제도 강화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발표 후에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은 대책 내용을 살짝 짚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일부 지역하고 세종시, 부산시 등 이렇게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정해서 청약 제도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37개 지역에는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영향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요. 청약 1순위 제한,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과도한 투자 관리를 위해서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요. 정비사업 제도 개선, 또 청약 시장의 불법 행위도 근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이번에 눈에 띄는 부분은 청약제도 조정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원칙적으로 입주 시점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분양권 시장에서는 분양받은 사람의 10% 정도의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입주 시점까지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지나면 수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서 팔으면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양권 전매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을 하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네,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3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6개월이 소요됐는데 30개월로 늘어난 거니까 굉장히 대폭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도금 등의 부담으로 투기 세력은 아무래도 걸러지게 될 것 같고요. 실수요자만 이제 분양시장에 많이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순위 요건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가 해당이 안 되고요. 세대 안에 있어도 5년 이내에 당첨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어도 1순위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것도 금지가 됐지만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도 대폭 강화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순위에 청약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분양권 전매를 막아서 투기를 좀 잡아보겠다는 의도 같은데요. 이게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전문가들도 기자들도 그렇고요. 예상보다는 조금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 수위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가늠을 못했는데요. 이번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높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나 봐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예상들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연장 정도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6개월이니까 뭐 1년 정도로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전매 전면 금지, 입주 시점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 예상은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강도가 세게 나왔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양권 전매 금지와 같은 규제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 어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이게 규제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정한 규제 강화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은 전 지역이 포함이 되고요. 경기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동탄, 이신도시, 남양주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
의정부 이렇게 해당이 되고 세종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그리고 부산과 또 세종시 짚어주셨는데 여기가 규제 강화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법에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치솟은 지역,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아니면 청약 경쟁률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이렇게 해당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역을 지금 정해서 규제 대상에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양권 전매 금지와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 카드를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 놓았는데 물론 뭐 투기를 잡아보겠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규 분양 쪽에서 한정이 되면서 그 재건축 투자하는 수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가장 과열 양상을 보인 게 사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강남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의 분양이 막바지로 가는 시점에서 오래 전에 분양받은 단지 한에서는 이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팔고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규제에서 뭐 큰 이익이 없을 것이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규제가 들어가면 이후에 분양되는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가 시들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분위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기존의 분양이 끝난 단지와 앞으로 분양할 단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도 이게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전국을 다 규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묶어서 규제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지역별로 또 이제 시차별로 굉장히 온도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된 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11월 3일에 불현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단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이 대책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이라도 발표가 났다면 그 단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주고 팔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규제 이후에 하면 이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전에 받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의 희소 가치가 더 높아져서 더 가격이 치솟는 거 아니냐, 이런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곳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규제에 포함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가 나자마자 굉장히 많이 눈치를 보고 있고요.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직격탄을 받은 곳이 강남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열기가 굉장히 주춤하고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열기가 식을 전망입니다. 원래 강남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수요보다는 투자를 위해서 온 가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양권이 전면 금지가 되면 사실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위한 이런 가수요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번 대책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 강남 아파트를 추산을 해봤는데 대략 6,900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 비해서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앞으로 이 대책 이후에 나올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이 다 전면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아주 직격탄을 맞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가수요자 투기 수요는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크게 저희가 분양시장을 분리를 할 때 들어오는 수요를 실수요하고 가수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 부풀려진 수요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그 이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빠질 것 같고요. 입주 시점까지 사고 팔 수 없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청약 경쟁률도 그만큼 절반 이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큽니다. 청약 경쟁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몰리는 사람들도 적어지는 거고요.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계약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궁금한 건 강남 지역 반응입니다.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광풍 지역이다 하면 강남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투기 세력이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올해 그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역대 5천만 원까지 바라봤었는데,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리면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당분간 이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런 것들이 원천 봉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책을 많이 내놨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네. 과연 이번 분양권 전매 금지로 투자 수요가 잡힐 수 있을까요? 위축될까요? 그런데 이 전매 금지 말고도 정부가 규제를 가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금 부담을 늘린 건데요. 이 두 가지를 하면, 이거 두 가지를 합하면 사실 이제 아무리 투자 수요라고 해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계약금 부담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 내야 하는 계약금이 2배 정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분양 계약을 하지 않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되파는 이 단기 투자 수요를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거나 향후 강남권에 분양되는 신규 물량이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게 전체적인 분양 시장도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는 위축시키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내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청약 시장이 냉각될 우려가 크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정부 규제 발표 이외에도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요.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계속 예고를 하면서 그 대출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당분간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고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도 정부가 이 강남 재건축 잡으려다가 부동산 자금이 강북으로 몰린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풍선 효과, 그러니까 역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냐면 이 지역을 잡으려고 해다가 다른 지역이 오히려 열기가 더 뛰어오르는 이런 역효과, 풍선 효과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8월 달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강남을 잡으려고 하다가 강북의 열기가 과열을 넘어서 굉장히 투기 세력이 가감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도 역시 강남, 서울 수도권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지만 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별 효과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로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규제가 덜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풍선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해 보이고요. 사실 어떤 대책을 발표하든 그 이제 장단이 있기 마련인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정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열기가 더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강남 4구하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 청약 조정 지역이 가장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하고 공공이 전면 금지가 됐는데 사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규제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입주권 거래 물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오히려 또 가수요가 더 몰리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재건축 단지 입주권 거래는 괜찮은 건데 이게 재건축이 확정된 단지에
입주권 거래도 이게 투기 세력에 미치는 곳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그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대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 쪽으로는 많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가 당분간은 잡히겠지만 재건축을 위한,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같은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일시적으로 강남 재건축이 주춤하겠지만 다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 언제든지 또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고 경고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정부에서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이 규제를 적용을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이 계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역효과가 날 경우에 더 심한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책 말고도 앞으로도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큰데요. 크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규제 대책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고요. 두 번째는 LTV, DTI 같은 금융 규제고요. 세 번째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재건축 시장에는 크게 이번에 많이 규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계속될 경우에는 정부가 이런 방법으로도 규제를 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부동산이 더 옥죄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규제가 높은 그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네, 언제든지 이 투기가 잡히지 않고 과열 양상이 계속 된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 경고가 사실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나 그냥 들려 흘려보내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정부에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각각 다른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좀 다른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을 재편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 혜택도 더 많고요. 당첨 기회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청약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투기 수요나 아니면은 그 어떤 프리미엄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좀 더 꼼꼼하고 좀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청약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113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놨는데요. 과연 투기 수요가 잡히고 시장이 안정화될지 아니면 더 요정칠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